자, 이재명의 아나무인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어제 이재명이가 법정에 가야 되는데 법정에 안 가고 이 춘천에 유세하러 간 모양이에요. 자, 그래서 법원이 빡쳐서 다음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강제 소환을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 사건 재판에 총선 일정을 이유로 출석했어요. 그리고 이재명이는 전날 그저께 서류를 제출하며 불출석 사유로 강원 지역 선거 유세 간다고 기재했다고 합니다. 기가 차죠. 그래서 검찰은 형사재판의 피고인이 개인적인 정치 활동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법원의 허가가 없는 불출석이 반복된다면 피고인의 출석 담보와 강제를 위한 여러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자, 이재명의 변호인은 대표가 제1야당의 대표라는 점을 강조하며 반박에 나섰고, 그래서 이재명 측은 헌법상 정당 민주주의를 채택하는 우리나라에서 선거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재명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공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된다 주장을 했고, 이재명 측이 선거기간 재판 출석이 어렵다고 거듭 입장을 밝히자 재판부는 이재명이가 불출석에 재판에 차질을 빚는다면 강제 구인도 가능하다. 선거 기간에는 국회가 안 열리는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기일이 정해지면 출석해야 되고 강제 소환도 고려할 수 있으니 그 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일정을 조정해서 출석해라. 이렇게 했고, 이 대표 측에 계속된 항의에 재판부가 변호인과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언짢게 끝났다는 겁니다. 자, 재판부는 기일 외에 점린신문으로 재판을 계속하려고 했지만 유동규 씨가 나는 출마를 포기하면서까지 재판에 출석했는데 이재명이가 오지도 않았다고 반발하면서 이마저 무산됐어요. 재판부는 이재명이가 없더라도 재판을 진행하고 나중에 이재명이가 출석한 재판에서 증거 조사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유동규 측이 정언을 거부하면서 재판이 연기됐어요. 재판부는 이 대표가 출석한 날만 증인신문을 하겠다. 다음에도 안 나오면 강제 소환하겠다 했어요. 자, 이재명이 얼마나 지금 아나무인이면 재판부에 자기가 피고이고 핵심적 피고인데 나가지를 않고 거부해버렸어요. 보통 사람이 이렇게 하면 벌써 끌려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이가 또 얼마나 아나무인인가 하면 자기가 공천관리위원회도 아닌데 공관위원장도 아닌데 유세 현장에서, 자, 어제 오후에 성남 중원시 유세 도중에 모란 오거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언론인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강북을, 그러니까 박용진과 조수진, 그러니까 정봉주가 공천 취소되고 난 이후에 최종적으로 박용진과 조수진의 결과가 궁금하죠라고 지가 먼저 말을 꺼내면서 차를 타고 오면서 보고받았는데 가감 없이 해당 지역의 권리당원 53%가 투표했는데 조 후보가 훨씬 많이 이겼다고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서 좀 더 워낙 관심사가 크고 해서 말씀드리면 강북을 권리당원 투표 결과 조수진 후보가 53.76, 박용진 후보가 46.25였다고 밝혔어요. 전국 권리당원은 박용진 후보가 21.15, 조수진 후보가 76.86이었다. 가감산 없어도 박용진 후보가 30.08, 조수진 후보가 69.93이다. 가감산을 반영하면 19.4 대 80.6이다. 그래서 박용진이가 하위 10%로 30%인가 감산이 되고, 또 조수진이가 여성이고 초선이라고 25% 플러스 되는 걸 없더라도 졌다. 이걸 공개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하지 않는 득표율, 지금까지 한 번도 당의 더불어민주당의 선거관리위원회가 득표율을 공개한 바가 없어요. 그런데 이재명이 본인이 직접 공개한 거예요. 박용진이 페널티를 받고, 그리고 조수진이 25% 인센티브를 받았지만은 이런 가감산 없이도 박용진이가 선택받지 못했으니까 더 이상 떠들지 말고 끝내라 이 이야기죠. 그래서 해당 지역 권리당원, 전국 권리당원이 투표한 결과 가감산 없이 압도적인 차이로 후보가 결정됐으니 여기서 이야기를 끝내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선에 웃기는 게
강북을 후보를 뽑는데 전국 권리당원 투표 70, 강북을 권리당원 투표 30%를 반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박용진 낙천 소식을 들은 개딸을 등의 이재명 지지자가 환호하자 이재명이가 왜 환호하세요? 진 사람도 있는데라고 이런 생뚱맞게 이미지 관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한 것은 이재명이가 현역의원 평가 결과에 대해 언급하면서 0점을 맞은 사람도 있다라고 지난 22일 날 말을 했죠. 김영주 의원을 갖다가 지난 20일 날 0점 맞은 사람도 있다 해서 욕먹으니까 이제 요렇게 말한 것 같아요. 자, 이런 거를 보면 이재명이가 굉장히 지금 아나무인이라는 겁니다. 저 당이요, 시스템 공천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놈의 시스템 공천입니까? 자, 이재명의 호위무사, 이재명의 행동대장격인 양문석이 입 거칠기는 소문이 났죠. 막말이 굉장히 추가적으로 나왔습니다. 그 뭐 장해찬이보다 더하지요. 장해찬이는 사회적 막말이지만 이 양문석이는 자기 진영을 향해서 막말을 했습니다. 자, 그는 2022년 6월 23일 페이스북에 대선 패배의 지선 패배의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 총리의 무능이 핵심 원인이 아닌가라고 말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우유부단함이 핵심 아닌가. 양문석이는 항상 정권이 전성을 갈 때, 전성기를 달릴 때는 꿀을 빨고 정권 말에는 그 정권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실력자에게 붙는 데 탁월한 것 같아요. 민주당의 경남도지사 후보로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뒤인 2022년 6월 3일에는 이제 끝난 선거 당내 바퀴벌레 박멸을 위한 투쟁의 시작이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대요. 그래서 이 글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의 쇄신과 개혁을 위해 할 말을 다 하겠다고 말하고, 그러면서 3구 대선 패배, 6일 지선 패배를 기다렸다는 듯이 바퀴벌레처럼 튀어나오는 중앙당의 말깨나 하는 이들을 향한 투쟁, 언론에 자기 이름 한 줄 거치고 싶어하는 해당 행위에 대해 끄리낌 없이 관종들을 향한 투쟁, 거침없이 쇄신과 혁신의 깃발을 들고 뛰겠다. 이 말은 이재명의 호위무사 역할을 하겠다라는 거죠. 자, 비슷한 시기 페이스북에 지난 한 달 동안 선거한다고 비워뒀던 집안이 엉망이다. 집 청소한다. 끝나고 바퀴벌레 박멸 스프레이 뿌리려고 한다라고까지 했어요. 자, 그는 또 다른 페이스북에 3월 대선 6월 지방선거 패배에 실망하는 지지자들에게 최소한의 시간을 주고 최소한의 예의를 표하고 당권 싸움이든 선거 평가든 합시다. 나는 유명 정치인들 배지 달고 정치평론가인 양 당신들이 유명 정치인 되고 배지 단 것 스스로 잘났어? 택도 아닌 소리. 영남 와서 민주당으로 출마해서 살아남은 인정해 줄 거요. 잘난 주둥아리 나불대는 당신들. 그렇게 나불대고 찍고 까부는 당신들은 이렇게 될 동안 도대체 뭐 했는데.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해 악취 섞인 말은 질식할 것 같아. 이런 이야기들을 했던 것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양문석이가 이때부터 이미 이재명으로 갈아타서 지금 경남 통영원 고성에 기반을 둔 지역구, 또 경남지사 출마 낙선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 당선될 수 있는 수도권 안산의 전해처리를 겨냥하고 친문 핵심,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공천을 받기 위한 이 충성 역할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양문석이 공천은 이제 유지하겠다라는 입장을 확실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지금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된 듯이 법원을 우롱하고, 또 더 나아가서 박용진 공천 결과를 세세히 선거관리위원회도 아닌데 발표하고, 또 더 나아가서 시스템 공천을 완전히 깔아뭉개면서 양문석을 옹호하고, 이런 걸 보면 이재명의 아나무인이 대통령이 됐을 때는 어느 정도로 가겠느냐. 잘 그때 살아보세요, 국민들.